시작하면 빠르게 오른쪽으로 달립니다. 몹을 마주칠 경우에는 다시 해야 하고요. 운 좋게 안 걸리고 왔네요. 그럼 경험치 돌로 바꿔주시고 보스를 잡습니다. 경험치 돌로 굳이 이게 경험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게 레벨이 높아진 상태였을 때 그 이동셋으로 이동을 하다가 몹을 만난다. 그때 레벨이 좀 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스탯 포인트가 4씩 오르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점점 진행을 하면서 레벨이 높아진 상태일 때 더 진행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험치돌로 굳이 불편하게 갈아 끼는 겁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이게 아마 이러고 똑같이 따라 하시려고 하면 계속 만날 거예요. 몹을. 그럴 때마다 계속 그냥 타이틀로 돌아가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게 반복하는 과정이고 운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운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죠. 지금 이게 영상을 다 찍어 놓고 맨 뒤에까지 이어 붙이고 다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게 소리가 없어서 부족하더라고요. 소리가 이게 마이크를 끄겠다고 끈 건데 게임 영상에 나오는 소리까지 이게 꺼져가지고 너무 영상이 밋밋해서 제가 이게 말을 좀 이렇게 해서라도 넣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음원을 이렇게 소리를 넣으려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게 두 번 만에 가야 돼요. 만약 여기서 이게 몹을 두 번 만나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만에 가고 이 순서대로 보스를 네 마리를 잡으세요. 여기 이거를 잡고 이걸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맨 왼쪽 그 다음에 이제 아래를 잡는 겁니다. 그때 레벨이 좀 아, 이게 손가락이 좀 아프네요. 그래도 뭐 그냥 제가 말을 안 하고 영상을 올리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하드 확률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탯을 안 찍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 하드 확률점이 없다면 좀 더 빠른 시점에 스탯을 찍어야겠죠. 그러면 되고요. 스탯을 찍는 방법은 공방공체예요. 기억하시면 되는데 공격력의 절반 주고 하프, 방어력의 절반 하프 주고 그 다음에 공격력에 다시 절반 하프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얼로 그 체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62.5%를 공격해 주고 25%를 방어해 주고 12. 잠깐만 이상한데? 그러면 맞다 12.5%를 체력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그 편하게 찍을 수 있는 내에서는 최적의 스탯 분배법이 됩니다. 물론 이게 리넥을 좀 더 잘 활용하는 그 방법에 대한 공략에서는 공방체를 5대 2.5대 2.5로 이렇게 찍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쓰면 좀 그 크리티컬과 그런 거에 의존하게 돼요. 크리티컬과 콤보에. 그 체력이 좀 남습니다. 흡혈에 비해서 체력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더 센 몹을 잡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까 처음 말한 거에 대한 그 공방 공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잡았을 때 55가 되지 않으면 돌아가세요. 그냥 그거는 좋은 기록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6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57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5가 나오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55가 나오면 여기서 진행을 하시고 여기서 약간 이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붙여도 되고 하여튼 여기 잡고 그리고 미궁 탈출법은 제가 나중에 공략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위가 뚫려 있으면 맵이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뚫려 있는 맵이. 공략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가 제일 깁니다. 긴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뒤에 가면 보석종이 나오는데 거기를 한 번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기를 통과를 했는데 뒤에 보너스를 썼는데 보석종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다시 또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길이에요. 21칸인가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히 1위 하는 영상을 찍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올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공략을 올렸을 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맨 처음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게임을 맨 처음부터 진행을 해서 공략 영상을 쭉 올릴 겁니다.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리고 선택이 있어요. 이게 저관용, 그 다음에 노관용이 있는데, 이거를 잡느냐 안 잡느냐의 선택이 있어요. 잡으면 BP를 3을 주는데 그게 2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투에 1을 쓰니까. 근데 왔다 갔다를 잘못하면 이게 2를 그대로 소모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BP가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더 소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BP를 손해로 봅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서 만약 저관용, 노관용을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물론 저도 하다가 이게 된 걸 올린 거지만 이렇게 잡을 수가 없으면 그냥 중앙 거를 잡고 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본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노관용, 저관용은 아이템을 다 얻었다면 선택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원래 보통 게이지가 절반쯤 되면 여기서 한번 엔카운터 하거든요. 그래서 몹을 마주치는데, 그래서 몹을 맞추지 않고 넘어가는 장면이고, 여기서는 경험치로 바꾸지 않았죠. 이 이유가 이렇게 좀 게이지가 절반으로 넘어가면 좀 불안해요. 경험치돌로 바꾸고 이동하는 약간의 틈도 거기서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는 스탯을 포기를 했고요. 극도의 효율을 초구하고 싶고 이렇게 아끼고 싶으면 저 상황에서 이렇게 이동 속도 증가하는 거 하나만 스탯 6짜리로 바꿔서 1렙당 6씩 증가하는 걸 바꿔서 하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레벨은 나중에 더 오르기 때문에 레벨 1당 스탯이 몇이 올랐는가가 이제 나중에 중요하거든요. 레벨은 보정이 되잖아요. 결국에 경험치에 나중에 막 쏟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가 중요한 또 기점인데, 그냥 중앙에 있는 거를 놔도 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도박적인 승부를 하고 싶다, 좀 이렇게 최고 기록을 내고 싶다, 이럴 때는 보너스를 씁니다. 저는 썼고요. 한 번에 나왔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했는데 바로 한 번에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만 찍은 게 아니고 여러 번 영상을 놓고 하다가 잘 된 걸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최상의 상황이죠. 이러면 74로 하늘 맵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배틀 포인트가 최대 제가 75까지 떠봤어요. 근데 굳이 75를 노릴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여기 보석존 맵에 입장했다는 가정하에서 한 72만 넘기면 그냥 무난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나중에 또 그 기록을 갱신할 수 있다 하면 굳이 배틀 포인트 연연하지 않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서 이미 다 아이템을 얻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템 획득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풀잼 2를 굉장히 어렵게 얻으신 분도 있는데, 이게 그나마 팁을 드리자면, 풀잼 1은 일단 풀잼이 구하다 보면 나오니까 상관이 없고, 풀잼 2가 확률이 2%예요. 근데 2%가 럭이 1일 때 2%가 아니고 일정 럭을 확보했을 때 2%인데 약 1배수가 되는 게 한 15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은 되는데, 방법은 그냥 무조건 많은 횟수로 이거를 잡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아, 여기 이전 맵에 보면 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험치 보너스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맵에서 경험치 보너스를 얻어서 그 아까 전 바둑판 맵 있잖아요. 바둑판 맵에서 그 레벨업을 굉장히 많이 한 다음에 레벨이 한 이번에는 사냥을 했는데 1000 정도밖에 안 오른다. 그 정도쯤 될 때까지 사냥을 해서 하면 하고 그거를 그 럭 높은 캐릭으로 시작을 해서 다 럭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럭을 막 150만, 200만 정도 확보를 하고 사냥을 하면 확률이 한 4, 5%가 돼요. 풀잼 2 나올 확률이. 대충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2, 30번 돌면 한 번 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두 번 잡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신 건강에 좋아요. 무조건 달려서 하는 것도 럭이, 기본 럭이 높고 그러면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막 반복을 계속 하는 거는 좀 정신 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여기서 스탯을 찍은 이유는 원래는 더 빠른 시점에 스탯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하드 확률점이기 때문에 스탯을 일찍 찍은 거고요. 그리고 하드 확률점 얻는 방법은 제가 영상 끝자락과 그 다음 영상에 제가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얘기인데 현무 위에 좀 공간이 있어요. 현무 위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경치도를 대서 잡으려고 하실 때 좀 너무 가까이 되면 그러니까 그 꼬리 위에까지 다 오른쪽이 다 공간이거든요. 그게 다 현무 픽셀이어서 그 저 예전에 경험치도를 대려고 그러다가 그냥 엔카운트 해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건 안 좋고요. 그리고 풀잼 없이 잡을 수 있는 거 한계가 하드 확률까지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잡는 건 하드 확률까지 한계예요. 그러니까 파밍, 아이템 파밍이 가능한 거는 하드 확률까지가 한계인데 제가 하드 천사를 도전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가 지금 좀 열심히 파밍을 해서 리바이벌 넥클리스가 6개가 있습니다. 그 하드 모드 거 3개, 노멀 모드 거 3개거든요. 그거를 3개, 6개를 껴요. 그리고 밑에 스탯 아무거나 끼고 공격력을 엄청 올립니다. 그러면 부활 가능성이 90%가 넘어가겠죠? 정확한 계산법은 제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상태로 하드 천사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드 확률을 제가 파밍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 보스 관련 보너스가 없으면 잘 잡기 어렵지만 그 반공이나 크리티컬이나 아니면 HP 반이나 이런 게 떠주면 제가 하드 확률을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려야겠죠. 근데 BP가 좀 넉넉하게 있어야지 달릴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달려서 천사한테까지 도달을 하고 그 상태로 이제 제가 천사한테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천사를 무한 부활하면 낮은 확률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엄청 낮으면 1%까지 날 수도 있고 적당히 낮으면 한 5%, 10%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잡으면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게임이 뭐 의미가 있다는 거는 파밍하는 것밖에 없는데 보통 파밍 레벨 런킹 이런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어디까지 잡아봤는가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드 천사를 잡는 영상도 한번 가능하면 찍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 막 그럴 수 있어요. 막 안 찍고 한 번 되나? 한번 가서 딱 했는데 잡아서 되네 해서 막 찍었는데 막 찍어도 안 되고 그래서 못 올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사실상 그 하드 천사를 잡은 다음까지가 엔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엔딩이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잡으면 제가 다 목표한 바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잼 없이요. 풀잼을 사용하신 분 중에서는 이게 하드 천사 잡으신 분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국내든 외국이든. 여기 현무 위에 공간 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살짝 움직이면 이제 걸리거든요. 그죠? 현무 위에 공간 있죠.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아마 사진을 네모로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여기서 확률을 잡을 때 처음으로 그거 리넥을 끼는데 좀 스탯과 아이템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리넥을 더 일찍 껴주셔야 돼요. 리넥을 끼는 타이밍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해서 알아내야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번만에 가던가 하여튼 지금 제가 뒤늦게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고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던 걸로 기억합니다. 운이 좋죠? 여기서 원래 한 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막 띄엄띄엄 누르잖아요. 그게 벽에 걸려서 해도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벽에 안 걸리려고 저게 띄엄띄엄 누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리넥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보너스를 받습니다. 스텝 보너스. 스텝 보너스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 타이틀로 나갔다 오기만 해도 스텝 보너스가 받아지거든요. 막 공략 보니까 껐다 키면 된다 이러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타이틀로 나갔다가 계속하게 하면 됩니다. 굳이 끌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떴죠, 어택. 여기서 잡고요. 굉장히 쉽게 잡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처음 잡을 때는 진짜 저게 넘사벽이에요. 현무랑 청룡에 비해서 그 공격력이 거의 2.5배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9만존에서 뜨는 몹에 한 2배 공격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센 보스고요. 여기서는 원래 천사를 잡는 쪽으로 가려면 왼쪽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가 이제 꿀팁인데 이게 제가 천사를 잡고 다음 존으로 넘어가 봤는데 좀 레벨이 덜 오르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레벨이 오르는지. 그랬더니 마지막 맵이 반드시 이전 맵에 비해서 경험치를 더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몹들이 물론 이렇게 슬라임 종류는 좀 덜 주는 것 같은데 천사 종류 몹들이 이게 경험치를 다음 존에 비해서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실제로 그랬던 걸로 밝혀졌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확답은 못하겠는데 체감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탯이 그러니까 저보다 아이템도 좋고 프렛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게 랭킹에 못 올라오시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 같아요. 천사를 일찍 잡는 거죠. 그래서 위에 쪽에서 하면 레벨이 잘 안 오르는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애매한데 근데 저는 그 방법을 그래서 썼고요. 그래서 다음 맵으로 넘어가지 않고 가장 레벨 높은 존이 있는 곳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왼쪽으로 가서 보너스를 써서 혹은 사냥을 하다가 둘 다 하거나 해서 천사의 공격력이 절반이 되면 어택 0.5가 되면 그때 가면 천사를 공략하는 겁니다. 원래 천사를 잡는 쪽으로 가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슬슬 이제 그냥 생으로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와요. 풀작 없이는. 그래서 좀 파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잘 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유가 왼쪽에 경험치 보너스가 떴을 때 가기 위해서 파밍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존에서 잡아서 하나 여기서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떴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바로 어제인데도 이게 기억이 잘 애매하네요. 씁니다. 보너스를 얻기 위해서. 근데 왼쪽에 떴죠. 근데 저게 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일단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기서 만약 보너스가 떴으면 더 높은 점수를 긁어갈 수 있겠죠. 턴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보너스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보석점 갈 때 한 번 쓰고 한 번은 턴을 단축시킬 수 있을 때 턴 단축시키는 게 곧 나중에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치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턴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경험치 2배를 2배라고 생각 안 하고
마지막 존에서 2배가 뜨면 그거를 한 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계산하기가 편해요. 경험치로는 계산이 어렵거든요. 레벨이 몇이 올랐네, 경험치가 몇이 올랐네, 이거는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운 방식인데, 몇 턴을 줄였네, 이 턴 개념으로 기억을 하고 계산을 하면 쉽거든요. 공방 공채 찍어주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엔카운트 링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인스턴트 엔카운트 링. 그러니까 바로바로 엔카운트 하는 거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쫄 보여가지고 너무 이게 잘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을 때 나오는 수준의 이게 플레이가 나오니까 제가 좀 이렇게 긴장해서, 그리고 이때가 좀 이렇게 자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녹화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계속 이렇게 황룡잼을 안 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드 황룡잼을 먹은 게, 제가 황룡과는 인연이 별로 없었어요. 황룡을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도 황룡잼을 한 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거의 그냥 없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드 황룡을 몇 번 안 잡았는데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거의 이거는 운명이구나 해서, 그 하드 황룡잼이 없었을 때도 기록이 1, 2위로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최근 일이지만, 근데 지금 하드 황룡잼 얻고 나서 이제 제가 기록이 이제 59만이 이제 하드 황룡잼 없었을 때 나왔는데, 그러면 59만에서 더 올릴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템 파밍만 거의 중실했어요. 최종템까지 다 얻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템 파밍만 쭉 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랭킹도 노리고 싶어지더라고요. 랭킹은 원래 신경 안 쓰고 그냥 아이템만 쭉 얻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랭킹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최고 기록인데 아이템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껐어요. 그냥 그거를 랭킹에 등록 안 하고. 그 정도로 랭킹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높은 수준의 그게 되면 제가 이걸 만족하는데, 어정쩡한 거는 그냥 신경 안 쓰는 편이거든요. 누구나 그러겠지만. 그래서 파밍만 쭉 하다가 템을 얻고 나서 이제, 이게 저는 예전부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를 공략 영상을 제가 찍고 싶었는데, 그냥 아무나가 그냥 공략 영상 올리면 사람들이 그 공략 영상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 보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략 영상을 올리려면 제가 뭔가 이렇게 공략을 올릴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오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를 증명하려면 그 높은 랭킹을 최대한 찍는 게 좋을 텐데, 그럴 바에는 1위 찍는 게 좋을 텐데, 1위를 또 그냥 찍어버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저 사람이 1위를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고, 또 워낙 이 게임이 또 막 그 폰게임이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막 툴들도 있을 거고, 막 핵도 있다 그러고, 치트도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존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1위를 갱신하는 시점을 녹화를 하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일부러 냅두고. 그래서 일부러 점수를 안 올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올리고 아이템만 주구장창 그냥 항상 시간 날 때마다 뭐 헬스하면서도 하고, 뭐 그냥 걸어가면서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도로 없는 데만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아이템을 이제 결국에 다 얻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템을. 그래서 그 후에 바로 이렇게 충분히 제가 1등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랭킹 도전을 했는데요. 근데 이 영상을 찍다가 좀 뒤로 가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미리 얘기하면 좀 네타가 될 수 있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갑자기 1위가 원래 60만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60만 점은 제가 넘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제가 그냥 60만 점을 제가 충분히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만에 찍을 수는 없겠지만 반복하는 범위 내에서는 찍을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73만 점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대 1위 기록도 굉장히 존중을 하는 사람이고 68만 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73만 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재를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 했는데, 불과 지금 10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제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뒤에 영상 보면 이제 2등으로 나오는데,
이제 제재하고 난 후에 영상을 보면 1등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록이 지금 이 실시간 1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랑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제가 이거 공략 영상을 진짜 철저하게 제가 찍을게요. 제목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제목 보고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계속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제 이미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밑에 쪽에 보너스를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천사 몹이 대체적으로 강합니다. 천사가 그 파란색 칼든 천사랑 저 창든 천사가 강하거든요. 창든 놈이 제일 강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파란색 천사도 꽤 강하고, 천사들이 대체적으로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그나마 약해요. 얘는 그나마 약한데, 파란색 옆으로 칼든 천사랑, 그리고 창든 거, 그 얘네들 셉니다. 이제 슬슬 올라가야겠죠? 네, 올라가고요. 천사를 안 잡고 일부러 여기서 사냥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경험치가 더 많이 준다고 저는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경험에 입각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혹시 그게 틀린 점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천사도 약합니다. 근데 슬라임 종류가 더 약해요. 슬라임이 일단 다 약하고, 그 다음에 천사 종류인데, 천사가 작은 천사가 약하고, 또 이게 아까 그 약하다는 놈이 약하고, 그리고 이제 센 애는 그 파란 칼 든 애랑 창든 애,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어차피 근데 팁이 있어요. 피해갈 수 있는 팁. 이런 애들, 얘가 센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이게 죽을 각이다 이러면 이걸 끕니다. 강제 종료를 하세요. 그 앱 설정으로 들어가서 강제 종료를 해서 끄고 다시 들어가면 몹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잡을 수 있는 몹이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험치는 좀 덜 줘요. 근데 죽을 각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몹이 이게 그 강제 종료를 하고 다시 키면 여기 엔카운터하는 몹이 바뀌어 있는데, 근데 이 방법으로 아이템 파밍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드 백색종 파밍할 때 썼던 방법인데, 다들 아시는 방법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흰색 여자가, 그 눈꽃 같이 생긴 흰색 여자가 압도적으로 강해요. 공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여자가 나오면 걔는 못 잡으면 나머지 두 마리는 잡을 수 있을 때가 와요. 그럼 그 흰색 여자를 딱 만나요. 그리고 나서 강제 종료를 하고 다시 켜면 이게 흰색 여자를 포함한 다른 몹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하면 되고요. 다시 해서 하면 다른 몹으로 바뀔 때까지 하고, 다른 몹으로 바뀌면 그 몹을 잡았을 때 처음 만난 몹의 아이템이 나옵니다. 근데 돈이랑 경험치는 이게 바뀐 몹에 나오고요. 그 방법으로 파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체력을 계속 찍어주는 이유가 이게 리넥을 끼기 위함이에요. 리넥을 빼기 위함이요. 잘못 말했네요. 이 스텝 포인트 크리스탈은 마지막 존에 오면 이게 경치돌로 바로 바꿔주시고요. 마지막 존에서 사냥할 수 있는 스탯이 되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스탯이. 그러니까 그냥 스탯은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경치돌 끼는 게 최고의 효율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냥하다가 체력이 여기서 방어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550만? 그 정도만 되면 안정적으로 리넥 없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탯을 참고를 하세요. 직접 이게 공격력과 방어력이 또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해봐야겠죠. 여기서는 리넥을 끼는 상태에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빼도, 그래서 인카운터링을 쓰는 겁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방송이, 동영상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지루하잖아요. 물론 이게 너무 길지만, 이제 그 시간을 그나마 단축해보고자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네요, 이게. 녹음하기가. 이거 그냥, 이게 누르고 있지 않아도 이게 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러면 또 편집하기가 어렵겠네요. 이게 이렇게 저처럼 오래 녹음하는 사람이 없겠죠? 하여튼, 이게 음성 입히기를 누르고 있어야지 이게 동영상 편집이 되네요. 그래서 손가락이 좀 아파요, 좀. 그리고 체력이 400만쯤 됐을 때 콤보 크리티컬이나 3, 400만쯤 됐을 때 콤보 크리티컬이나 그 보스에 좋은 3종 세트 뜨면 그때는 그 보너스를 다 쓸 때까지는 인액을 빼도 됩니다. 물론 이제 죽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데 최고의 기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면 더 체력이 덜 까이니까요. 콤보 크리티컬의 경우에는 콤보 크리티컬이 뜨면 흡혈도 더하고 데미지도 체력 내에서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반피면 딜을 덜 해도 되고, 공격력이 절반이면 그냥 체력 안 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제가 편집하면서 봐도 굉장히 지루한데, 보시는 분들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이 몹이 최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좀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했을 경우에도 너그러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이 좀 경험치 보너스가 많이 뜬 편이에요. 한두 번 더 뜬 편이라서 기록이 제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어디 보자. 여기가 지금 아직도 50이나 남았네. 근데 50이 저게 다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 다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배틀 포인트 링으로 갈아 껴서 또 이제 합니다. 여기서 지금 스탯 증가를 끈 이유는 당분간은 스탯 찍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템을 얻는 데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에 그렇게 많이 도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많은 걸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노하우를 제가 지금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이 몹도 꽤 강한 몹이죠. 슬라임류보다는. 이런 거 올리면 사람들이 볼까요? 제가 이게 첫 영상이거든요. 처음 녹화해서 올린 영상인데 아는 형이 유튜브를 추천해줘서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처음 영상은 조회수 100을 넘기 힘들 거라 그러더라고요. 당분간은. 근데 뭐 100명 보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 본다고 치면 100명만 봐도 저는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전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솔직히 그냥 자랑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만큼 아이템이 있고 나는 레벨을 이만큼 올렸다. 그래서 1위 한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올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영상은 그냥 미끼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자격증. 나는 이런 정도로 이 게임을 플레이했다. 이런 자격증이고 제가 주로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다 끝내고 뭐 이게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다시 핸드폰을 새로 사서라도 이 게임에 그만한 애정이 있고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서 제가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한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싶거든요. 공략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이게 물음표나 저 느낌표나 이런 거 뜨면 피해야죠. 경험치를 뺏기니까요.
그래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영상을 찍은 이 방식으로 레벨업 랭킹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 이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고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당장 풀작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막힌 구간 있죠. 18만 4천인가 그쯤에서 그 파밍을 하잖아요. 그 구간은 그냥 뚫을 수 있어요. 턴을 한 5번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저보다 기본적으로 더 많이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제 이 영상을 보고 충분히 제 점수를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방법을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고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 아니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걸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없는 말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거를 음을 뒤늦게 입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녹음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와 힘들게 녹음해가지고 말 다 해가지고 이거 설명하고 처음에 브리핑하고 다 해서 했는데 딱 하다가 몹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야겠구나. 다시 또 녹음을 해요. 다시 또 막 힘들게 막 얘기하고 또 떠들고 그래도 몇 번 안에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녹음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했죠. 이게 인플레이션 RPG가 외국 사람들도 하는 게임이다. 근데 막 한국어가 막 이렇게 유창하게 튀어나오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서로 보겠냐고요. 그래서 안 볼 것이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목소리를 안 넣으면 그러면 차라리 사람들이 게임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그냥 볼 수 있겠구나 해서 마이크를 껐어요. 저 모비즌 저걸로 꺼서 녹화를 했는데 근데 게임 소리도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정말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떠들어도 밋밋하고 지루한 영상이 가뜩이나 이렇게 지루한 영상이 정말 더 지루해지더라고요. 정말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냥 이 영상 확인차 이거를 제가 끝까지 보는 것도 지겨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하게 된 겁니다. 체력을 지금 거의 많이 찍었죠. 450만 있는데 이제 좀만 더 찍으면 리넥을 뺄 수 있습니다. 저 Proof of Hero라는 아이템이 저기 있는데요. 저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따 할 건데 저게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거 얻는 게 롱기뉴스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저게 드랍률이 몇 퍼센트인지 안 나와 있던데 저게 정말 저는 저거 오래 걸렸거든요. 저거 하나 얻는데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서 저는 저거를 결국엔 얻었는데 지금 리넥을 뺐죠. 500만을 뺐습니다. 스탯 찍는 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체력과 방어를 번갈아서 찍을 겁니다. 체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이게 배틀 포인트가 마지막 1 남았을 때 천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방어력을 찍는 겁니다. 체력은 한 550만에서 600만 사이면 돼요. 좀 아슬아슬했죠, 여기서. 창이 제일 세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 했지? Proof of Hero. 그게, 하드 흑색존에서, 이렇게, 양쪽,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색이 다른 몹이 줘요. 근데 그 몹이, 정말 이렇게 확률이 낮은 건지 아니면 제가 럭을 덜 찍은 건지 정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몹이 하도 안 나오니까 일단 드랍률은 둘째 치고 몹이 안 나오니까 몹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몹이 딱 나온 시점에서 드랍이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들고 다녔어요. 그거를 일부러. 그러니까 하도 만나는 게 힘드니까 그걸 한번 만나면 그 상태로 복권 있잖아. 복권 사듯이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그걸 딱 이렇게 엔카운트를 해가지고 화면을 끄고 그 상태로 그걸 냅뒀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좀 이렇게 심심하거나 이럴 때 딱 열어가지고 딱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아이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결정이 됐죠. 이미 됐는데 이제 그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딱 하면 안 나왔네 하다가 그래도 좀 잘 먹었어요. 그래도 딱 나오고 나니까 진짜 감격이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롱기누스랑 에스칼리버는 굉장히 저는 편하게 먹었어요. 저 프로프 오브 히어로는 힘들었는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3개거든요. 3개인데 그러니까 그 하드 백색존에서 무기가 나오는 게 3개예요. 하나가 엑스칼리버고, 하나가 스완치카고, 하나가 그 롱기누스예요. 롱기누스가 최강템이거든요. 최강템인데 엑스칼리버가 2%, 2.1%, 그리고 스완치카가 아까 2.1%, 1.9%, 2.0%가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그 3개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표준 럭 기준으로요. 1.0배수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무기가 3개라서 잘 드랍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프루프 오브 히어로는 그 가면 나오는 몹이 잘 못 만나요. 근데 백색존에서는 그 흰색 몹이, 그 흰색 눈꽃같이 생긴 몹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못 먹으시는 분들은 계속 못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엑스칼리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롱기누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템작을 다 하고 나서 느낀 건데, 차라리 제가 템작하는 시간에 틈틈이 그 풀작을 했으면 몇만 번은 찍었겠어요. 뭐 한 10만 번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몇만 번은 찍었겠는데, 근데 풀작을 제가 풀작에 대해 처음에는 노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템작 하나 풀작 하나 이점 시점부터는 비슷해요. 지금 만약 풀작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가면 하드 모드 가면 그게 확률이 적혀 있어요. 위키에 적혀 있는데 막 2%막 1점 몇 프로 이렇게 돼요. 되는데 그게 진짜 확률이 아닙니다. 럭이 그 체력, 몹이 체력이 높기 때문에 체력의 보정을 받아가지고 럭이 진짜 막 100 몇십만 되고 돼야, 몇백만 돼야지 이게 그게 그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럭이 만약 1이다 그러면 진짜 극악으로 안 나오는, 0점 몇 프로 나오는, 0.2 몇 프로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템작을 하는 게 그 풀작을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그냥 똑같아요. 노가다를 한다. 그게 풀작이 됐건 템작이 됐건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 뭐 이거예요. 템작을 하면 나중에 어차피 한계가 와요. 풀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풀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풀작을 하면 한계가 없어요. 계속 풀작할 수 있어요. 템은 그러다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템작을 따로 해야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풀작하다가 심심하면 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템작을 하다 보면 풀작만 해야 되잖아요. 이제 템작을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풀작을 노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 게임을 접는 거로 고려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 게임은 노가다가 거의 전부거든요. 마치 네, 비유를 잘 못하겠네요. 비유를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이 게임은 노가다예요. 저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게임을 제 친구처럼 플레이를 하면서 또 꽤 오랜 기간을 네임리스로 있으면서 이제 좀 아이디를 마음에 드는 걸 찾고 공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랭킹에도 신경 안 쓰면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제가 이 게임에 애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A to Z까지 공략을 할 거예요. 공략 영상을 막 찍어서 하루에 한 편, 뭐 아니면 며칠에 한 편, 많으면 하루에 몇 편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시는 거 있으면 그 제목 보고 영상 한번 봐보세요. 제가 공략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마치 노가다를 하면, 노가다 십장들 얘기 들어보면 노가다 하는 노하우도 있잖아요. 택배 많이 상하차 하시는 분들도 택배하는 노가다 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노하우예요. 근데 노하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많이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거 하나 하려고 녹화도 다운받고 음도 입히고 편집기도 다운받고 되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되네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죠, 지금 플레이가. 이 시점에서는 사실 엔카운트링을 지금 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꼈나? 안 꼈죠? 껴도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껴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쫄은 것 같아요. 한번 끼다가 바꿨을 거거든요. 한번 꼈다가, 막 죽을 뻔해가지고, 다시 바꾸는 모습이 나오는데, 원래는 껴도 됩니다. 안 죽어요. 제가 쫄아서 그런 거고,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불안했어요. 제 점수가 벌써 이렇게 54만 점이 돼가는데 이게 실시간 순위가 3위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약간씩 받기 시작한 게 지금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1위나 2위가 돼야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는 이게 그런 생각이 있었죠. 한 50 몇만 점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뒷부분에 천사 잡고 나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실시간 순위가 하드 순위랑 연계가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60만 점인데 하드에 누가 70만 점이 있으면 2등으로 뜨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 근데 뭐 어쨌든 잘 돼서 다행이에요. 이거 마치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있잖아요. 행사에 갔는데 메인 진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진행자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메인 진행자가 지각을 한 거예요. ESP 2배 떴네요. 경험치 2배. 이게 진짜 꿀 같죠. 하여튼 메인 진행자가 늦게 와가지고 제가 대리로 그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영상에 맞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영상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경험치 2배 잘 오르죠. 여기서 저는 거의 기록 갱신을 확신했습니다. 1위를 확신하진 않았지만 슬슬 배틀 포인트를 다 써가죠. 그래서 또 떴어요. 근데 그것도 적절하게 딱 3위 떴죠. 딱 1까지 떨어지도록.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레벨이 쭉쭉 오르는 거 보면 배가 부릅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엔카운터링을 써도 됐었는데 제가 지금 와서, 근데 굉장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99.9% 확실하더라도 0.1%를 위해서 이건 딱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지루하시죠? 지금 굉장히. 저도 지루합니다. 뭐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이거는 공략을 할 때도 참고를 해야겠네요. 지루하지 않게. 뭐 음악도 깔고, 음악을 뭐 안 깔더라도 게임 음악이라도 켜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공략을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모든 플레이 타임을 다 기록을 하는 방식이 있고, 편집을 하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음원을 녹음하면 느낀 게, 편집을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리넥을 얻는 방법을 나온다 하면 그때까지는 뭐 그래도 리넥을 노가다 하는 거를 뭐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뭐 무슨 그 히어로잼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방법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노가다를 해서 얻으면 올리고, 그러면 이제 좀 주기가 길어지는데, 영상 올리는 주기가 그래도 뭐 그렇게 해야겠네요. 이 영상을 편집하는 제가 지루할 정도면 이건 뭐 보는 사람은 말을 다 한 거죠.
15분 정도가 이 첫 번째 영상이 남았네요. 이 뒤에다가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을 첨부를 했는데 그게 10분 정도랑 몇 분 정도랑 돼요. 그래서 이게 영상 3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다 보시면 되고, 이 좌천사가 공격력이 300 몇십만이고 우천사가 400 몇십만입니다. 그래서 우천사로는 보통 안 와요.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노하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추월하겠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겠죠. 저는 아직 풀장 안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풀작을 하는 것보다 영상 공략하는 데 치중할 테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1인 걸 찍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까지의 노가다를,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무슨 뭐 이게 막 수능 아니 뭐였지? 뭐 무슨 뭐 대회를 1등을 했다 그러면 그 자랑이죠. 근데 이거를 1등을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이만큼 노가다를 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랑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노가다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는 최근에 좀 한가해서 많이 하게 됐는데 처음엔 라이트하게 시작했고 근데 노가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가다예요. 물론 무슨 노하우나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극히 일부고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플레이만 그냥 몇십만 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등이에요. 노말 모드는 모르겠지만 하드는 그 사람은 무조건 1등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굉장한 애정이 있습니다. 벌써 60만이 다 돼가죠. 이 시점에서 제가 봤던 최고 기록이 60만 200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3위라는 사실에 저는 의아해하죠. 그렇다면 뭐 59만과 60만 사이에 두 명 있는 것인가? 그럴 리는 없는 데라고 생각하게 되죠.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2위로 올라갔는데 아직도 이게 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랍니다. 그래서 이때 차라리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이 1등이 지금 실시간이 되니까 저 사람이 완료하기 전에 하면 그래도 1등으로 뜨겠다. 그러면 영상에는 1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약간 놀랐습니다. 아직도 저 위에가 있다는 게. 일이 되니까 이제 다시 또 배틀 포인트 링으로 끼고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가끔 까먹는데. 아, 그리고 팁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를 설정을 할 때 가끔 이동셋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배틀 포인트 링을 쓰다가 이동셋으로 바꿔야 할 때 바꿔버리면 종료가 되잖아요. 배틀 포인트가 부족해가지고 그때 그냥 이렇게 안 까먹을 자신이 없으면 이동셋에도 배틀 포인트 링으로 같이 갈아 끼세요. 1번, 2번은 페이지를 같이. 이동셋에도 배틀 포인트 링으로 갈아 끼고 경험치셋에도 갈아 끼고 그러면 실수로 바꾸더라도 이거 배틀 포인트 링 쓰는 중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위가 느낌표가 떠서 지금 안 가는 거고요. 흑색 존을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막 녹음 다 했는데 녹음이 제대로 안 되거나 다 날아가거나 하면 진짜 빡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녹화 처음 할 때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몇 번 만에 갱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1시간 녹화를 했는데 막 떠들면서 1시간 동안 했는데 그거를 지워야 돼요. 지우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어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우면 지워야지. 이쯤이면 그냥 엔카운터링 써도 되는데, 인스턴트 엔카운터링 써도 되는데 너무 이게 영상을 지루하게 찍었네. 길게. 또 떴죠. 근데 큰 손실은 아니죠. 그래도 거의 영상이 이 첫 번째 영상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이제 한 10분만 녹음하면 돼요. 여러분 13분 더 보셔야 되는데 뭐 저만 녹음하면 그만이니까요. 뭐. 저는 소중하니까요. 자, 9분 남았습니다. 어우, 손가락이 막 눌렸어요. 어우, 이거 뭐 자동으로 누를 수는 없나? 힘드네. 와, 이제 오 3개 남았네요.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네요. 바꾸는데 바꾸고 나서 한 번 좀 위태로워졌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아마. 그거 하느라고 또 시간 잡아먹었죠. 멍청하게. 보자 어디 여기서 어떻게 되더라? 이거 아닌데? 여기서는 괜찮고. 이거구나. 이게 좀 약한 애인데 약한 몹인데 피가 많이 나가지고 좀 쫄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뺍니다. 쫄보. 다시 빼고요. 다시 이 짓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2잖아요. 제가 이때 직감을 했다고 했어요. 네, 했죠. 아까 내가 본 기록을 넘어선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 재미없는 영상을 누가 끝까지 볼까?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으니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봐달라고 일을 할 거고, 여러분은 뭐 안 보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만약 제가 여기서 이렇게 레벨업 하는 게 도움이 됐다 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또 팁이 또 있거든요, 뒤에. 뒤에 또 이제 막,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특전이 있거든요. 끝까지 봐주시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나왔죠? 이제 배틀 포인트링 또 갈아 끼고요. 이제 갈아 끼고 나서 천사를 잡을 겁니다, 이제. 천사를. 이게 하나 남을 때 잡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까먹고 있었어요. 미리 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이제 눈치를 챘죠? 가야 된다. 아닌데? 이 다음이네요. 이 5번 더 싸우고. 5번 싸우고 나서, 이제, 리넥을 끼고 천사를 잡는데, 미리 위쪽에 이동해서 엔카운트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것까지는 아닌데, 기록이 좀 단축될 뻔했죠. 제가 뭐 자작곡이라도 불러야 되나요? 하늘에서 눈 대신 비가 와 내 맘은 아직 겨울인데 역시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역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작곡이 있지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딱 보신 분들도 이 제 보이스를 딱 듣는 순간에 끄고 싶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간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해 온 다음에 제가 한번 여기서 중단했습니다. 여기서 위쪽에서 제가 엔카운터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밑에서 했죠. 그러면 천사까지 가다가 걸리면 끝난 거였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제 눈치를 챕니다. 여기서 눈치를 챈다고요. 보세요. 아, 1이구나. 아, 이제 천사 잡아야 되는데. 이제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화면이 멈췄잖아요. 오랫동안. 보세요. 아, 아하. 봐서 여기 올라가려고 그러죠, 이제. 이제 눈치를 챕니다. 자, 이제 리넥으로 갈아 끼죠. 뭐야? 아, 이제 눈치채는구나. 아닌데? 아까 눈치챈 것 같은데? 하여튼, 여젤인데 이게 기억이 가는 거면 아니야? 하여튼, 딱 끄고,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만났으면 끝난 거였어요. 뭐든지 만나면 끝나는 건데, 낮은 확률로 만날 수도 있는데, 근데 안 만났죠? 그래서 잡습니다. 잡고요. 지금부터는 뭐 사실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깨알 같죠? 사실 여기서 바로 바꿔줘도 되는데 그리고 이 위치 여기서 이제 왜 여기 굳이 있느냐 왼쪽 아래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깨알 같죠? 근데도 여기서 2등이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놀랍니다. 이때는 제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아직 그 사람이 완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제 아마 여기서 엔카운터링으로 바꾸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바꾸면서 근데 뭐 거의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바꾸던가? 바꿨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바꿨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네. 이 이후에 다음 영상은 하드 확용잼을 파밍하는 영상이거든요. 운 좋으면 나오는 걸 찍어드릴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도 더 먹어야 되니까. 아, 안 바꾸네요. 바꾸나? 안 바꾸네. 엔카운터링 안 쓰네요. 아, 진짜 쫄보도 아닌데 여기서 그냥 안 쓰냐. 아무리 나지만 이건 너무했다. 진짜 인정합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정말 이건 최선의 플레이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보다 스펙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제 기록도 깰 수 있고 더 훨씬 좋은 역대 1위 기록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플레이 횟수가 높다면. 이거 끝나고 뒤에 랭킹이 나오는데 그거에서 끝나는 영상이 아니에요. 영상이 뒤에 2개가 더 있어요. 좀 짧은 영상으로. 그거를 다 보셔야 돼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거의 끝났죠? 이제 2번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저게 떠버렸죠 또. Y가 보이죠? 머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스탯을 찍어서 기록에 남기는 스탯을 최대한으로 올린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2만 3천 점 정도 되겠네요.
자, 끝났죠?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좌절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경악? 근데 좀 부정한 점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지? 저 사람은?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일단. 놀랐는데, 놀란 게 좋은 쪽으로 막 대단하다 놀란 게 아니고, 진짜 안 좋은 쪽으로 좀 놀랐습니다. 아, 좀 불행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거 없었는데, 괜히 이렇게 걸렸다. 저걸 언제쯤 제재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이때, 근데, 이때 그래도 만에 하나 이게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결과에 승복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8만 8천점 저거는 가능하거든요. 저거는 몹을 다 한 방에 잡으면. 저거는 그래도 운이 진짜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녕하세요. 어제 플레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냉야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60만 점을 보고 1위 점수가 60만 점인 걸로 보고 제가 하드 확령점을 얻은 시점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한 점수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데 실시간 순위가 2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그럼 하드 모드랑 일반 모드랑 실시간 점수가 랭킹이 공유가 되나? 하드 모드에서 누가 점수가 나보다 높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73만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점수가 예를 들어서 한 65만 점이나 아니면 뭐 68만 점이나 이랬으면 제가 좀 놀랐을 거예요. 많이. 왜냐면 그 점수가 대단한 점수이기 때문에. 73만 점은 제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생각하기에 풀잼 하나로 플레이 횟수를 몇십만 번 해서 모든 몹을 풀잼 하나로 다 잡을 수 있고 나머지에 다 경치도를 끼고 풀로 그냥 달리기만 해서 다 잡고 그리고 경험치 2배나 1.5배가 진짜 막 연달아서 다 떠주고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할 때 가능한 점수가 70만 점이 한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대략적인 점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70만 점을 넘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73만 점이 된다는 거는 그게 70만 점과 73만 점의 차이가 거의 한 50만 점과 70만 점의 차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한 격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근데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에 보면 마지막 존에서 사냥을 안 하고 그 이전 천사 잡기 전에서 사냥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마지막 존에서 사냥하다가 경험치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 존이랑 경험치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전 존에서 나오는 몇몇 몬스터가 마지막 존에 나오는 몬스터보다 경험치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다는 것처럼 만약 제가 모르는 뭔가 포인트가 숨어 있다면 혹시나 73만 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어제는 제가 그냥 패배를 인정을 하고 제가 그렇게 그냥 녹화를 종료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랭킹을 보니까 이게 주간 순위인데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 사이에 지금 이게 내려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본인이 내리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제작자가 제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트를 썼거나 핵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1위 영상이라고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전체 순위 보면 68만 8천 점이 있는데 전 저것도 사실상의 확률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작자가 제재를 안 했다는 거는 이렇게 잘못된 범위 내라고 판단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꽤 오래 있었거든요, 저 순위가. 그러니까 저는 저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순위에서는 제가 1등이 아니고 2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는 제가 저걸 넘을 수 있다면 제가 나중에 지금 스펙으로는 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풀작을 해서 모든 몹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제가 한번 저 순위에 도전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캐릭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캐릭인데요. 이게 네 번째 캐릭으로 맨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캐릭이에요. 럭을 가장 많이 올려주고 공격력을 많이 가장 올려주는 캐릭인데 전투를 할 때는 HP랑 어지를 올려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들어서
제가 녹화할 때는 그걸 사용했는데, 주로 아이템을 다 얻지 않았을 때는 이 캐릭이 가장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해드리자면, 이거는 이동 셋이에요. 여기 게이지 모으는 거 어려워지는 거를 3개를 끼고, 이동 속도 올라가는 거를 3개를 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스탯을 올려주는 걸 하나를 끼는 게 좋아요. 그런 상태로 이게 맵 이동 속도를 2개를 낄 때랑 3개를 낄 때랑 체감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다가 이제 이 상태로 엔카운터 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시점부터는 이 리바이벌 아니고 리커버 네클리스 리넥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만약 이걸로 다니면서 오르는 스탯이 너무 아깝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도 레벨업을 하잖아요, 이걸로 엔카운트를 해도. 근데 그때 4가 오르면 아깝다 하면 이렇게 껴주면 되는데, 이거는 비추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동 속도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세팅인데, 경험치로 레벨을 빨리 올리면서 스탯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끼다가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도 바꾸는 시점을 보면 그 마지막 존에 갔을 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탯을 올리는 게 의미가 없을 때, 혹은 더 이상 이제 4로도 견딜 수 있을 때는 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로 경험치 50짜리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경험치가 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넥이 필요하면 리넥을 끼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나중에 영상 보다 보면 체력이랑 방어력만 찍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더 이상 이제 이 스펙으로 사냥은 가능하고 체력과 방어력을 올려서 리넥 자리에 경험치도를 하나라도 더 끼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스탯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이게 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스를 잡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황룡잼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게 프루프 오브 더 히어로가 효과가 뭐냐면, 캐릭터가 각 특징이 있잖아요. 어질, 럭, HP, 데프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보정을 주잖아요. 어느 정도 상승한다. 그 보정치를 50%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효율이 풀잼보다는 안 좋은데, 이렇게 hit잼2보다는 좀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레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쓸만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저 전에 영상에 보여줬을 때는 스탯 6짜리를 꼈어요. 이거를 꼈는데, 이게 마지막 파밍이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아이템 파밍이다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hit잼 1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럭을 최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팅이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 다음 영상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 세팅이 하드 황룡을 풀잼 없이 잡을 수 있는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좀 배틀 포인트가 넉넉하게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반피가 돼야 된다든지 하여튼 있는데, 하드 황룡을 그냥은 잘 못 잡아요. 저는 그냥으로는 거의 못 잡는데, 반피 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공격력이 절반이 되거나 아니면 콤보 크리티컬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게 스탯을 몰아찍기를 해가지고 공략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다음번에 제가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풀잼 없이도 이 하드 황룡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운만 좋다면. 근데 저는 굉장히 운 좋게 얻었는데, 아마 작정하고 노리면 정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풀잼 유저가 아니신 분들은 이거가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종템으로서 이 롱기누스 정도 수준의 중요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밍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부 영상에 아이템을 롱기누스를 끼고 진행하는데, 정말 초반에 좀 힘드신 분들은 이게 깡댐이 높은 거, 뭐 스원치카 깡댐 22만이나 아니면 깡댐 14만짜리 빨간색 검이나 그런 걸 끼고 하다가 이게 공격력이 딱 바뀌는 시점에 딱 그거를 바뀌어 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5번 세팅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플레이를 할 때 플레이 횟수가 사실 200번도 안 돼요, 지금. 근데 왜 200번도 안 되냐면, 실제 플레이 횟수는 몇천 번이 됩니다. 10,000번까지는 안 될 텐데, 몇천 번이나 되는데, 왜 이게 그 200번인가 하면, 아이템을 얻었을 때만 제가 그거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막 40만, 그러면 경험치도 40만인데, 그래도 제가 그거를 그냥 넘어서 그냥 타이틀로 돌아갔습니다. 아이템이 없으면. 그 정도로 제가 극단적으로 플레이 횟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제 게임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배틀 포인트가 남았어요. 근데 아이템을 얻은 상태예요. 그러면 아이템을 얻은 거를, 그러니까 캐릭터 레벨과 경험치를 고려한다면 레벨업을 더 하는 게 낫겠죠. 고렙존일 테니까. 뒤에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캐릭터 레벨은 별로 신경 안 쓰기로 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레벨업 안 하고 빠르게 끝냈어요. 그래야 더 파밍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선호했기 때문에 제가 파밍을 빨리 할 수 있었고 아이템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애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하드 황룡잼을 파밍하는 거를 제가 완전 공략을 제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려던 게 뭔지 기억이 나서 추가를 하는데요. 말하려던 게 뭐였냐면, 그 플레이 횟수를 왜 최소화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플레이 횟수가 이렇게 적을수록 드랍률이 높고, 높을수록 드랍률이 낮아지면서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100번, 1000번 반복을 하면 그게 몇십 회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캐릭터 레벨을 포기하면서까지 제가 그 극단적으로 또 빠른 파밍을 위해서도 타이틀 화면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전략을 써서 되게 플레이 수를 극단적으로 줄였는데, 최근에 안 사실인데 그 보정치가 반드시 높다고 해서 그렇게 막 그게 아니까 그 배수에 따라서 그게 있는 공식이 있어서 그 반드시 높다고 해서 이게 드랍률이 크게 낮은 것도 아니며 그 차이가 굉장히 이게 미미하다 그러더라고요. 플레이 수에 따른 드랍률 차이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 캐릭터 레벨도 중요해지고 이제 그 플레이 수도 다시 이제 풀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굉장히 아쉬워지는 상황이죠. 그거를 다 했으면 레벨도 막 진짜 10 넘었을 거고, 그리고 플레이 수도 몇천 번 됐을 텐데. 근데 뭐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몇 배 빠른 환경에서 제가 아이템 작업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냥 그게 또 이렇게 최근 버전에 와서 또 그 드랍률 버전이 사라졌다는 루머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듣고서 위키에서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찾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지금도 드랍률이 플레이 횟수에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신경 쓸 정도는 정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았는데, 저는 다시 시간을 돌아간다면 그거를 그냥 신경 안 쓰고 다 이렇게 했을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풀작을 할 겸 캐릭터 레벨도 올릴 겸 나중에 와서 작정하고 올리려고 그러면 못 올리니까요. 그냥 그 이렇게 플레이를 끝까지 레벨업 할 수 있을 때는 해두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 그게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